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준비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는 영상은 텐센트 3분기 실적 관련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3분기의 텐센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 증가했습니다. 2004년 IPO 이후로 증가율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성장성 둔화를 반영한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강화 가운데 광고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이 상당히 악재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 게임 시간 단축 및 신규 승인 관련한 이러한 재료들도요. 이 텐센트 이 매출액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텐센트 IR 사이트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관련 내용은 제가 뒤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3분기 매출액은 1,424억 위안 22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 증가한 수치고요. 논 IFRS 기준 하면은 영업이익이 408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9%, 지난해 기록했던 30%보다는 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익은 325억 위안, 전년 동기보다 2% 하락한 수치이고요. 순이익 마진율 23%, 지난해 27%였는데 역시 4%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주주 기속되는 이익 부분은 318억 위안, 2% 감소, 기본 주당 순이익이 3.329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다음 국제회계 기준인 IFRS 기준 하면요. 영업이익이 531억 위안,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한 수치였고 영업이익률은 37%, 지난해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익은 401억 위안, 이제 3% 상승했고 순이익 마진율이 28%, 지난해보다는 3%포인트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기속 이익은 3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 했고요. 기본주당 순이익이 4.143 위안, 분기말 총 자금은 2,895억 위안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네, 수익성, 성장성 부문에 있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텐센트 3분기 실적으로 한번 숫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Financial Times나 The Economic Times에서 나왔던 텐센트 관련한 기업 뉴스, 텐센트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중국 당국발 게임 시장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았다는 Financial Times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The Economic Times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은 순이익 3% 증가를 기록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각차가 나왔던 시장 내의 매체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이제 중화권의 매체를 좀 보면요. 텐센트 10일 실적 발표 이후로 11일 장 초반에 3%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소개하는 시황 뉴스 있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목표가를 621 홍콩 달러에서 586 홍콩 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며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시황 장 초반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부분에서는요. 실적에 대한 시장 내에 실망 매물이 조금 출회를 하면서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최저가 467 홍콩 달러까지 내려가지만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초반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급락 흐름을 보였던 텐센트 주가였고요. 그 다음 텐센트 홀딩스 최근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주가는 450에서 여기 보면 450에서 480 홍콩 달러 수준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하락 방향 추세 잡지 못한 채 수급에 따라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텐센트 홀딩스 주가이고요. 전일 주가 같은 경우는 466 홍콩 달러를 상당히 지지를 받고서 4%대의 급등을 했던 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실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조되면서 이 텐센트는 전일 급등 장세에 되돌림하는 모양새가 초반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그런 주가 흐름이었고요. 465 홍콩 달러 수준에서 주가는 어쨌든 강한 지지를 받고서 낙폭을 좀 줄인 초반의 흐름, 11일 장 초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IR 부분에 나왔던 주요 내용들 발췌를 해서 좀 보면요. 마와텅 텐센트 CEO 같은 경우는 이 텐센트, 우리는 새로운 규제와 거시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Adapted to new regulatory and macroeconomic developments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요할 부분은 포인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내 미성년자 게임 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 신규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기 위해서 텐센트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전략 부문 첨단 기술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텐센트이다. 공동 부유라는 이 중국 당국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결국 이 마와텅 텐센트 CEO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친정부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텐센트는 힘쓰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던 이 문구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을 또 보면요. 게임을 비롯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부인 VAS에서 거둬들인 3분기 매출액이 75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8% 증가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중국의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 336억 위안, 지난해보다 5% 증가. 세계의 게임 시장 113억 위안 매출액 20% 증가, 대폭적인 성장세.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텐센트로 해석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매출액은 303억 위안으로요. 7%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실적으로 해석됩니다. VAS 사업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온라인 광고 사업 매출액은 225억 위안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소셜 및 다른 광고 매출액 190억 위안 7% 증가, 미디어 광고 매출액 35억 위안으로 조금 유일하게 4% 하락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핀테크 및 비즈니스 서비스 매출액은요 433억 위안 30%의 대폭적인 증가세, 성장세를 나타냈다 보입니다. 지속된 온라인 결제 규모 증가를 반영하는 이런 실적의 성장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표로 나타나 있는 부분 Operating Metrics 어떤 분포도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이신이나 위챗 결합한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MAU는 3분기 말 기준 했을 때 12억 6,260만으로 통계 집계가 잡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QQ 모바일 장치 MAU는요, 5억 7,370만으로 7.1%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VAS 부가가치 창출 사업부에서 등록한 이 구독자,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독자 수가 2억 3,540만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라는 아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주요 기관들 텐센트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조금 부정적으로 하향 조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안 좋게는 해석되지만 그래도 견조한 수준에서 상승 여력이 있게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615 홍콩 달러, HSBC 증권 590 홍콩 달러,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은 586 홍콩 달러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국 금융증권은 조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549 홍콩 달러, 이렇게 하면 4개 기관의 평균 수치는 585 홍콩 달러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뉴스에서도 텐센트 관련한 소식을 좀 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만 좀 붙여본 것입니다. GD넷 코리아에서는 텐센트 메타버스 투자 확대, 게임 플랫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낸 마화통이 될 것 같고요. 한국경제는 규제 텐센트 3분기 순이익이 3% 증가에 그쳤다. 2년 만에 최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장은 조금 나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전일 급등했던 부분을 되돌림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던 모습을 이날 볼 수 있습니다. 네, 텐센트 홀딩스 연 단위로 주가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연간 단위 텐센트 주가 올해 16% 수준에서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고가인 775 홍콩 달러 기준 하면은 40% 전후에 하락한 상황, 상당히 고점에서 낙폭을 확대했던 텐센트가 되겠습니다.
텐센트 주가는 지난 2011년 말 기준했을 때 여기 30일 홍콩 달러가 될 텐데요. 이 수준에서 10년 만에 700달러, 700 홍콩 달러를 돌파하면서 23배 폭등이라는 폭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규제 강화 이슈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하면은 40% 급락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외부 요인에 따른 큰 폭 하락 맞은 종목이고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간략하게나마 해본다면 중국은 다시 말해 국가 위에 있는 공산당이 개인들의 자유보다 더 우위에 서면서 공산당의 명령하에서 개인들도 따라야 하는 그런 상명하달식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상식적 차원에서 이러한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나 자본가들 다 이제 말라 죽이게 하는데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가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적절하게 당국의 명령하에 따라서 새로운 규제에 잘 적응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고 기업가로서의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역량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성장 부문도 주도할지 사실은 이것이 텐센트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수익 창출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강조한다고 하는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 대비했을 때 텐센트의 경쟁력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의 텐센트 그리고 주가의 저가 매력도 부분도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 텐센트라는 기업 분명히 투자 기회는 있는데 사실 아직 불확실성이 다분한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시장의 변곡점을 맞았을 때 이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테크주들 조금씩의 지분을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장 내 분위기인데요. 그렇지만 분명 전반적으로 봤을 때 low buy, high sell이라고 해서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판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 여전히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네, 이 텐센트 3분기 실적 보면서 개인적인 의견 덧붙이고 한번 간략하게나마 한번 텐센트의 실적 살펴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